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원입니다. 이제 4.2단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xn과yn에 각각이 존재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xn과 yn이 존재하냐?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런 거 들면 계속 빵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각각은 존재, 서메이션을 취한 거는 혹은 곱한 거는 존재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각각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2번으로 가보죠. xn이 6이고 y는 0으로 수렴하면 두 개 곱한 건 0으로 수렴함을 보여라. 내가 일반적으로 수렴하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특수한 0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이거는 증명 과정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아니요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고려를 한번 해보면 바운디드 하다고 했으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m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n의 바운드를 이렇게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n이 0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고정된 입시론에 대해서 적당한 양수 n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캐피탈 n을 넘어가는 스몰 n을 고려했을 때 yn이 입시론보다 작아지는 상황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m과의 관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가공을 해야 되는데 아마 곱해질 걸 생각해보면 n이 약분될 걸 생각해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xn과 yn의 곱 형태를 지금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는 m 곱하기 yn의 절대값이 될 거고 yn은 입실론 분의 n분의 입실론이 되는 거니까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캐피탈 n을 그대로 들고 오면 결국 이런 상황을 보장시킬 수 있으니까 고정된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항상 이가 성립하는 걸 고려하는 거는 xn 곱하기 yn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0으로 수렴하는 것만 가능하고 다른 상황은 안 되는 거는 얘가 0 이상의 값이었기 때문에 거의 조임정리 형태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어서 가능했던 거일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1로 수렴하는 상태가 나온다고 치면 yn 마이너스 1 1이 입실론보다 작아진 상황이 되는 건데 xn이 yn이랑 이렇게 곱이 됐을 때 m 곱하기 마이너스 1 지금 얘랑 입실론보다 작아진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기는 좀 힘들 것 같은 게 요거는 지금 xn이 m의 바운드인 거지 m으로 수렴한 상태를 고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한 상황으로 아마 흘러가겠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거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넘어가서 3번으로 가보죠. 3번은 xn이 0 이상인 양항수열이래요. 그 다음에 xn이 수렴하면 0 이상이 되는 걸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번 상황 앞 상황을 고려하면 뒤에 상황도 자연스럽게 고려할 수 있는 건 결국 gn이라는 걸 xn에서 yn을 뺀 걸로 정의하게 되면 결국 앞의 상황에 의해서 성립한 상황이 올 테니까 뒤에 거는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의 상황만 잘 보이면 될 것 같은데 앞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x로 수렴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해결해 볼 건데 여기서는 x가 0보다 큰 걸 보이는 거니까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데피니션을 지금 고려하기를 일단 입실론을 가지고 문제를 익혀야 되는 거니까 어떤 입실론을 들고 온다 하더라도 적당한 n을 들고 와서 저 캐피탈 n을 넘어가는 스몰 n을 고려했을 때 xn과 x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모순을 좀 일으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xn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x1, x2, 뭐 x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써지고 있을 텐데, 어떤 x로 수렴한 상황이 오는 거고, 원래는 0 이상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0보다 작아지는 상황에서 모순을 일으키는 작업을 취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거리를 아주 문제를 일으키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게 절대값 x라는 거리가 있을 거니까 이걸 한 반띵 정도 취해서 유실론 정도로 고려를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xn과 0과의 지금 상황에 xn 자체가 0 이상으로 정의된 상황이고, x는 여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입시론 근방 안에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야 되는데, xn 입장에서 보면 0과의 거리가 xn만큼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지금 마이너스 x라는 거리가 생길 테니까 이 반경으로 들어가는데 모순이 일어나는 상황이 알아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풀이를 좀 표현을 좀 돌려서 써보면 결국 xn은 2분의 절대값 x와 x의 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x에서 2분의 절대값 x를 취한 녀석이 될 거고, 여기가 지금 2분의 x 정도가 되겠죠. 여기 아니라 여기가 2분의 x 정도 되겠죠. 근데 x는 지금 0보다 커야 되는데, x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xn은 0보다 큰 거니까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모순이다,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 있죠.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절대값 x니까 x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건 2분의 3x가 될 거고, 여기가 지금 2분의 x가 맞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디스커션이 되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테니까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밑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수열 정의해서 마무리 지으면 끝,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다음 거로 한번 가보죠. xn과yn의 x로 수렴한 x, y로 수렴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맥시멈은 맥스 x, y의 수렴함을 보이고, 미니멈은 미니멈 x, y로 수렴하는 걸 보장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맥시멈에 해당하는 것만 좀 고려를 하고, 미니멈은 이제 같은 방법으로 고려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보죠. xn은 x로 수렴하고 y는 y로 수렴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 적당한 k1이 존재해서 고정된 입실론에 대해서 k1을 넘어가는 n을 고려했을 때 xn이 x 플러스 입실론과 x 마이너스 입실론으로 이렇게 수렴한 상태를 좀 줄 수 있고, K2를 좀 고려하는데, K2 이상의 n에 대해서yn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를 해보게, 맥시멈 xn, yn을 고려하면 이 친구가
맥스 x, y와의 차이가 입시론보다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 고려되고 싶은 건데, 그 크기 관계를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고려를 해보게. xn이 이렇게 있으면 맥스 xn yn 관계가 이렇게 생길 거고, 마찬가지로 yn도 같은 관계가 생길 건데, 이 조건을 지금 만족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입시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 플러스 입시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xn이 더 큰 상황으로 고려가 된다고 치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는 x의 맥시멈이든, 아이고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요 조건도 가져가고 요 조건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그 둘에 대한 맥시멈의 관계를 둘 다 챙겨갈 수 있다는 걸 수 있죠. 그러니까 x, x, y 빼기 입시론보다는 이 맥시멈이 이 녀석이 더 크다, 커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려하고 싶은 건 뭐냐면 x 플러스 입시론과 y 플러스 입시론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xn 자체가 x 플러스 입시론을 넘어가지 못하고 yn이 y 플러스 입시론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고정된 n을 고려했을 때 xn 플러스 yn을 좀 고려하기를 어차피 x 플러스 입시론과 y 플러스 입시론의 맥시멈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맥시멈 x, y에다가 같은 입시론을 더한 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요 조건과 요 조건을 같이 써보면 결국 요 표현을 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디스커션 상황을 스테이트 하면 결국 둘의 차이가 입시론보다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결국 여기서 엄밀하게 고려해 봤어야 되는 상황은, 그러니까 물론 다른 풀이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입시론을 지금 고정시켜 놓고 K1과 K2를 지금 잡아서 그 맥시멈을 둘 다 넘어가는 걸로 n을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지금 끌고 가야 되는데, 이때 이 입시론과 이 입시론이 같은 입시론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 n과 이 n이 같은 n이 돼야지만 얘가 성립하는 상황이 올 테니까, 그래서 얘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미 입시론을 돌리면 무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같은 n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맥시멈 K1, K2를 잡아주지 않으면 다시 뒤에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엄밀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틀린 풀이를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죠. 5번으로 가서 리미트 xn이 애초에 0보다 큰데 인피니티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데피니션이 뭐냐면 임의의 양의 실수라고 해도 되지만, 아이고 실수를 들고 와서 적당한 k가 존재했을 때 k를 넘어가는 n에 대해서 n보다는 xn이 큰 걸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입시론보다 역수를 쳤을 때는 yn의 수열이 정의된 게 0으로 수렴한 상태를 주라고 했으니까 역수를 한번 취해보면 어차피 0보다는 클 거고, 요게 yn이 되는 거고, 이 yn이 n분의 1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엄밀하게는 이거를 양의 실수로 바꾸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입실론이라고 세팅을 하면 m의 임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 입실론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러면 xn이 결국 0과의 차이의 절대값을 씌운 게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결국 0으로 수렴한 상태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어렵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넘어가서 6번으로 가보죠. 6번은 이걸 보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앞에 있는 테크닉을 알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아래 n승의 테크닉을 알고 있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고려를 해보게. 얘가 1보다 큰 걸 고려하게 되면 적당한 양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그러니까 잠깐 n을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근데 이렇게 가면 n이 어차피 변수로 움직일 테니까 h에다가 n을 붙여서 n마다의 그 수열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yn 자체가 0으로 수렴한 상태를 만족시키면 결국 이 n의 n분의 1승이 1로 수렴한 상태를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보이고 싶은 거는 hn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결국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걸 보인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얘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는 아직은 고정시킨 n을 고려하는 거니까 같이 n승을 취해보면 1 플러스 hn에 n승이 되는데, 우리가 이항정리 형태를 아니까 nk의 hn의 k승, 그 다음에 k는 0부터 n까지에 대한 서메이션으로 좀 보고 싶은데, 어차피 모든 항을 다 고려할 필요는 없고 몇 개 항만 남기면 될 것 같은데, 이 n을 없애려면 차수를 좀 더 크게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초항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정도, 그러니까 2분의 n의 n-1의 hn의 제곱 정도로 두면 얘가 이제 더 작은 녀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넘겨서 표현해보면 결국 n-1 곱하기 n의 n-1분의 2가 hn에 대한 제곱 정도가 될 거고, 애초에 얘는 0 이상이 될 거고, 얘를 0으로 수렴시키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hn이 결국 0으로 수렴한 상태를 고려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h는 0으로 수렴하니까 n의 n분의 1승을 취한 녀석은 결국 1로 수렴한 상태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7번 문제를 보면 어차피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x가 0보다 큰데 1보다 작은 거랑 1보다 작은 거랑 그 다음에 1보다 큰 거, 1 이상, 1일 때는 어차피 의미가 없을 테니까 1 이상보다는 1보다 큰 걸로 좀 고려를 하면 사실 이건 6번이랑 똑같은 풀이가 나올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풀었던 상황과 별반 다를 거 없이 x분의 1을 취해서 이게 1 플러스 h 형태로 표현하는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똑같은 문제풀이가 되는 거니까 7번을 해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래 n승에 대한 상황만 잘 고려해놔도 이 테크닉이 결국 얘도 주고 얘도 주고 하는 상황을 만드니까 더 이상 고려할 필요 없는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풀이는 의미가 없을 테니까 생략을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